자, 에코프로 HN입니다. 사실상 금요일 기준에 그 앞전의 변동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이제 우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만약 거래 대금이 맞아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 무리수를 둬서라도 따라붙을 수 있었던 게 이제 금요일 정도 기준에 12%, 그러니까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의 편입의 기준이 되죠. 그 정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잡히고, 그리고 12%에서 8%까지 눌려 내려갔다 이제 다시 위로 치고 올린 건지, 그죠? 그렇게 눌렸다가 다시 치고 돌린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28%까지 올라갔다가 21%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전량 정리가 된 것으로 기준점이 잡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날 만약에 이제 따라붙어서 22만 5천 원 정도의 편입이 되신 상태다. 22만 5천 원 정도의 그것을 가정을 해서 매직 계산기 기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VI 들어간 상태에서의 흐름 설정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같은 날도 물론 이제 그 시장이 여유롭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실상 에코프로 HN이 못 움직였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게 됐다면.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시장이 이제 눌리다 보니까 오히려 에코프로 HN이 더 강세를 띠는 그런 흐름도 연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그 더 치고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7월 초부터 노출돼 있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터져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10719 09시 13분의 VI.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서 고점이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요 VI에 걸렸을 때의 매직 계산기 하나를 잘라놓고, 아쉬운 부분은 요 변동성을 이왕이면 뭐 우리도 공격적으로 교육용 한 번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자까지 보내기가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만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다시 들여다본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HN 13% 정도까지 돼 있고요. 27만 5,900원. 그리고 고가가 27만, 한 번 더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가격대 이제 고점 찍힌 가격대까지, 요 고점 찍힌 가격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 가격대에서 이제 그 설정 범위가 고점을 넘길 때 16.27이니까 그것은 개별 성향에 맞게 따라붙을 것이냐 아니면 못 따라붙을 것이냐, 그 정도 놓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매입가가 금요일에 저점 편입이 되신 기준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아유 바이오인야가 또 움직임이 나오네요. 거래량 기준은 고점을 계속 조금씩만 더 높여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100만 주 기준이 충분히 이제 실릴 수 있는 위치가 되고, 편입가의 기준은 뭐 저가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시가나 저가나 그게 그거고, 그래서 편입가는 이렇게 고가를 넘길 때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16%니까 15%까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편입가 기준은 시가 3분의 1, 2분의 1 지점으로 다시 지지라인 형성되거나 거래 수반될 때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정점이 될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갈 거냐. 그래서 꼭 그 앞전 고점을 넘겨야만이 아니고 그 수준까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수반만 돼 있으면은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3%니까 이제 이제부터 차분히 봐도 되겠죠. 어차피 단기 공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HMM도 거래가 지금 일정 범위 수반돼 있어요. 조금 더 터져야 되겠죠.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상증자의 심리적 요인을 가지고 실질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아, 얘가 재무구조가 좋구나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무상증자를 하면서 재무구조가 좋아졌구나 이렇게 해석하진 않죠. 어. 그래서 이제 고점 부분이 시장 조정 받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올린 기준이 고점이 되는 거고, 2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이 27만 1,300원, 27만 요 정도, 1,500원 정도, 그리고 2분의 1 기준이 26만 5,500원 요 정도. 요 정도 범위를 거래를 어느 정도 실어야 될까요? 최소 범위가 6만 주는 실려야 되겠죠. 6만 주의 거래를 실으면서 뚫고 올라갈 때. 그리고 최소로 놓고 잡는다 해도 앞전 거래량 기준에서의 흐름, 그러면 한 4만 주 정도까지는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만 주. 이렇게 해서 6만 주의 거래가 실리고 돌릴 때. 그러니까 저점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해서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일단 어찌됐건 거래가 수반되면서 요 주요 가격대, 시초가 3분의 1, 2분의 1 요 가격대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려줄 때. 근데 시초가는 사실은 무리가 있죠. 이 기준에서는 정점 인식을 좀 잡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시초가는 빼겠습니다. 빼고, 그리고 중간 라인 기준에서 이렇게 현재 기준의 2분의 1과 3분의 1 지점을 개장초니까요. 거기를 좀 지지를 잡아주고, 거래량이 6만 주 이상 터지면서 움직여주느냐.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어차피 16% 치고 들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안 따라붙는 걸로, 안 따라붙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을 들여다보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은 기준 거래량 6만 주, 그리고 26만 5,500원 지지 및 27만 1,500원 지지 확인. 목표 주가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30만 원 목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손절은 명확하게 뭐 2, 3%. 근데 뭐 두 군데 지지 라인이 있고 거래를 수반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들어가겠다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일주 월봉을 들여다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슈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과 이제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갭이 나왔기 때문에 급증갭의 기준에서 이제 요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급증갭, 그리고 저기 요 저점까지로 잡을까요? 요 정도 기준 잡으면 얼마가 될까요? 6만 7천 원? 6만 7천 원이면 31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31만 원 정도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은 뭐 충분히 실려 있으니까, 다만 이제 오늘 오르고 나면은 글쎄요, 시장 주의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여요. 그 부분도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일본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31만 원.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나 이제 월봉 기준은 뭐 일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전체 화면에 다 나오는데, 이번 주도 이제 거래가 오늘만 실리면 안 돼요. 오늘 꼬리가 달려버리면은 오늘만 실리고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무상증자 받으러 갈 거 아니니까요. 일주 월봉 이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이제 그 분할 이후에 재상장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이나 이제 묶어서 보실 때 사실 분할 이후에 이제 그 해석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올라온 폭, 수급도 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쪽의 움직임에 동반된 심리적 요인이 크니까 일단은 기준은 에코프로 HN을 잡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52주 고가를 넘겼어요. 넘기면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수급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연출이 됐는데 요때죠. 요때가 아쉬운 거죠. 요날 15일 날 손바뀜의 흐름 때문에 고점 찍고 이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쪽에 하이닉스, DB하이텍 뭐 이렇게 문자가 쭉 나간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쪽 LNF 쪽도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또 탄력을 가져가네요. 코스모 신소재, LNF 그렇게 해서 이쪽도 지금 LNF 쪽을 우리는 좀 더 이제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데 LNF 교육용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는 쪽 기준을 잡죠. 그렇게 해서 코스모 신소재의 이 변동성 기준보다는 LNF 쪽의 기준으로 좀 들여다보죠. 뭐 그렇게 해서 9시 반까지 기준 잡으면 150만 주, 2천만 주, 2천억 정도가 고점을 돌파한다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신고가 돌파했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있으니까 LNF 쪽을 교육용 5%로 발송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회 분할 매수 기준으로 2회 분할 매수를 굳이 IT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LNF 일단 에코프로 먼저 올려놓고요. 예. 자, 교육 1% 기준에 금요일날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 야간 교육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개장 초에 그렇게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어요. 따라붙기에도 애매하고 정점 인식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기준인데 다만 이제 교육 받으신 대로의 기준처럼 개별 매매 기준이라면 한 번쯤 고점 돌파할 때 시초가 지지 그리고 개장초 고점 25만 3천 원 그 기준을 돌파하느냐 이걸 놓고 보고 있었죠. 돌파를 해줬고 거기서 이제 뭐 빠르게 따라붙으신 분들이라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9시 16분 기준에 이제 27만 8,900원일 때 매직 계산기를 잘라놨었고요. 그때가 14.59%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온 종목을 어떻게 편입 기준을 잡느냐의 기준인데, 이건 이제 매직 계산기 아까 이제 올려드린 것처럼 요 기준점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현재가가 27만 8천 원이고 시가총액이 이제 1조를 넘겼습니다만 1조 미만일 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전략 기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 기준은 23만 7천 23만 7천 735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621억 원. 좀 더 터져야 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 당시 기준 잡았을 때 거래대금 순위가 대략적으로 8위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30분 기준으로 해놓을게요. 이거는 33분 기준에 거래대금 8위. 기준 거래량은 일단 100만 주 기준입니다. 그렇게만 돼도 2천억을 넘기니까요. 고점 부분은 28만 3천 원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이제 16%니까 우리는 이 고점을 넘길 때 못 따라붙습니다. 16.27.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지금 표시를 할까요? 다시금 이렇게 손 매입가가 이제 저점에 금요일 전거래일에 편입되신 분들, 그 다음에 10% 이상의 수익이니까 요 기준,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편입가 기준에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은 이제 요 3분의 1, 2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현재가 퍼센테이지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나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2% 조정이 27만 7천원 정도, 그리고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에서는 27만 1,500원 정도,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일단 투자주의는 아니죠, 이쪽은. 그리고 고점 기준에서는 28만 3천원, 16.27%는 편입 불가하다, 1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시가 기준, 이 부분은 이제 그 거래량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몇 번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거래량 기준에 완성본 부분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점 1조 미만짜리는 최대 15%까지만 따라 붙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기준점대로 일단은 편입 기준 범위는 15%, 그러니까 고점이 16%이기 때문에 따라 붙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이제 고점 대비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는 뭐 2, 3% 조정시라든가, 또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 10% 이상 편입의 기준이 잡히면 이렇게 편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요 기준점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요 기준들이 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제 좀 막연하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 부분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그 부분만 조금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더라도 충분히 이런 종목군들은 장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드리기만 하면 개별 매매에서 기준에서 충분히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6%는 못 따라붙고, 고가와 이제 시가의 3분의 1 지점, 그 지점이 아까 이제 매직 계산기로 놓고 보실 때 27만 1,300원, 그러니까 1,500원 정도로 기준을 잡을게요. 그때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들어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거죠. 그 다음에 26만 5,500원.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5분봉 기준에 6만 주. 그리고 5MA, 20MA 3% 하락 시에는 손절.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특이한 케이스로 보고 따라 붙겠다라고 하시더라도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리지 못하면 못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만 주의 거래를 실고 들어 올리느냐. 1분 20초가 남아 있으니까 1분 20초가 남아 있으니까 뭐 그 시간 동안에 1분 10초 동안에 2만 주 정도를 더 들어 올리면서 2만 정도 더 사재끼면서 고점을 확 치고 돌린다면, 그러면 이제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는 16%까지 따라 붙는다 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밑에 지지라인 2분의 1, 3분의 1 지지라인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느냐, 그거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사서
부터 내가 산 그 기준에서부터 더 들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걸 놓고 본다라는 거죠. 내가 산 기점에서부터 더 들어올릴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만 잘 잡아 놓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